안녕하세요. 저번 시간에 HLB 외국인 지분율이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다. 13%이다. 그리고 외국인 지분율이 증가를 하면은 기업 가치에는 어떤 변화가 있는가 그런 논문을 한번 이제 찾아봤는데요.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재미없는 내용을 하기 전에 간단하게 얘기를 하면은 우리가 이제 주식시장에서 흔히들 많이 이제 머니게임이라고 말을 합니다. 이 머니게임. 이 머니라는 게 이제 내 돈을 넣어서 서로 베팅을 해가지고 돈 넣고 돈 먹는, 그래서 머니게임이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은 또 다른 의미로 돈으로 싸운다 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는데요. 여기에 이제 매도 팀이 있다고 하여튼 매도 세력이라고 해도 되고요. 그다음에 여기에 이제 매수 팀이 있어요. 서로 이제 팀 먹고 싸우는 거죠. 이제 매도 팀은 자기들 돈으로 매도를 치어요. 계속 밀기 위해서. 매수팀은 또 자기들 돈으로 또 밀기 위해서 매수를 해요. 예를 들어서 이제 얘네가 이제 100억이 있었고 얘네는 1000억이 있었어요. 누가 더 돈이 많죠? 매수팀이 많죠. 얘네가 이길 가능성이 높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막 서로 얘네는 매도, 얘네는 매수하면서 싸워요. 근데 얘네 오링 났어요. 100억 오링. 돈이 없는데 얘네는 100억 쓰고 900억 남았죠? 900억으로 주구장창 또 사요. 그러면은 주가는 점점점 밀리겠죠. 매도팀이 슬슬 힘이 붙이니까 밀리면서 주가 방향은 위로 가게 됩니다. 그러면 여기서는 머니게임에서는 매수팀이 이겨서 주가가 위로 올라가게 되는 겁니다. 만약에 이제 장 시작을 했는데 매도팀이 완전히 실종됐어요. 다 도망갔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 점상으로 시작하겠죠. 매수 세력만 있고 매도팀은 전부 다 도망갔어요. 이 가격에서는 매도 치면은 내가 너무 불리해. 그래서 점상할까. 그리고 이제 옛날에 제시 리버모어라는 이제 위대한 투자자 있었는데 피라미드 이제 기법을 사용했죠. 샀는데 올라가요. 그럼 더 사고 이런 것을 어떻게 해석할 수 있냐면은 머니게임을 하는데 내가 샀는데 밀렸어요. 내가 밀었어. 근데 얘네가 계속해서 밀리는 거예요. 그럼 얘네가 지금 후달리는구나. 그래서 계속해서 밀어버리는 거죠. 계속 밀어버리는 겁니다. 그렇게 해석을 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그렇게 매매를 했다라고 얘기를 하진 않았지만 그냥 주가 패턴이 그랬다는 거죠. 주가 패턴이. 이제 물론 직접적으로 얘기를 했다라고 할 수 있는지는 모르겠지만은 반대쪽에 물량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누군지는 언급을 합니다. 그리고 나도 물량을 이렇게 있고, 그래서 지금 누가 이기고 지고 그런 얘기들도 하긴 해요. 자, 지금 이제 다시 돌아올게요. 선행 연구에서는 뭐가 있었냐? 요 위에까지에서는 외국인이랑 기관이랑 정보위 누가 가지고 있느냐? 그래서 기관이 가지고 있다 논문도 있었고, 외국인 투자자가 정보위가 있다라고 했고, 개인은 나온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기관 아니면 외국인이 정보위를 가지고 있다라고 했고요. 그 다음에 외국인이 정보위가 있는 거가 아니라 자산운용 배분의 우위성이 있어서 수익이 더 좋은 게 아닐까라고 또 연구하는 것도 있고, 이제 내려와서 보면은 경영자 인센티브랑 외국인 지분율과의 관계도 연구한 게 있다고 하는데요. 외국인 지분율이 높으면은 경영자가 위험을 추구하는 인센티브가 증가한다. 이런 내용이 있는데요. 제가 그리고 이제 국내에만 한정된 게 아니라 일본 기업을 대상으로 연구한 게 있는데요. 외국인 지분율이 기업 위험 추구에 영향을 미친다. 일본 같은 경우에는 은행의 영향력이 매우 큰데, 그럼에도 이제 외국인 투자자의 영향력이 클 경우 일본 기업 위협 추구를 과감하게 한다라고 지적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투자자의 영향력은 외국인 지분율이죠. 그 다음에 또 2014년 이거 아마 중국인인 것 같은데 72개 국가의 외국인 기관 투자자와 이런 기업의 위험 추구 관계를 연구를 했는데, 외국인 투자자 지분율이 증가할수록 기업의 위험은 증가했고, 기관 투자자 지분율이 증가할수록 기업의 위험은 감소함을 보고하였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이제 선행 연구에 대해서 봤는데요. 이제 많은 아이디어들을 좀 얻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논문은 이게 아직 확정된 게 아니라서 더 살펴보지는 않으려고 하고요. 여기서 이제 토빈 Q가 나오기 때문에 이거를 한번 정리를 해놓고 가겠습니다. 여기서 보면은 토빈의 Q 비율은 기업의 총 시장 가치, 시총이죠, 를 총 자산 가치로 나눴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보면은 경제학자 제임스 토빈이 만든 건데요. 주식시장에서 평가된 기업의 시장 가치를 기업의 실물 자본의 대체 비용으로 나눈 것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 기업 실물 자본의 대체 비용은 순 자산 가치, 그 다음에 기업의 시장 가치는 시가총액으로 생각을 하고요. 여기 시총은 발행 주식수 Q 곱하기 주식 가격 P죠. 그래서 HLB 같은 경우에는 대략 5조 원인 시가총액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밑에 나눠주는 기업 실물 자본의 대체 비용, 순 자산 가치는 뭐냐면은 기업이 자산을 지금 자기가 가지고 있는, 보유하고 있는 자산을 취득하는데 소요되는 금액, 그러니까 이 자산이 얼마냐라는 거죠. 그래서 또 쉽게 말하면은 이 동일한 회사를 지금 시점에서 설립하는데 소요되는 예상 금액, 그리고 이제 순자산이라고 하면은 자본이죠. 자산은 자본 더하기 부채. 그래서 토빈의 Q를 어디다 쓰냐? 기업 가치 평가, 밸류에이션에
그리고 설비 투자 동향을 설명하다 씁니다. 여기서 보면은 토빈은 기업이 토빈 Q 비율에 따라 투자를 결정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토빈 Q 비율이 이제 나오겠죠. 이게 1보다 크면은 요거 시가총액이 지금 여기 실물자본 대체 비용 순자산가치보다 크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기업은 적은 비용을 들여 높은 가치를 만들 수 있기에 투자를 늘리게 된다고 합니다. 반면에 이게 1보다 작으면 투자를 멈춥니다. 이거는 이제 기업의 입장이고요. 투자자들 입장에서 보면은 토빈 Q 비율이 1보다 클 경우에는 기업의 가치가 과대평가되고 있다라는 뜻입니다. 시가총액이 순자산 가치보다 더 클 때 1보다 크게 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큰 수익은 기대할 수 없다. 근데 안정적인 수익을 얻을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반면에 이제 토빈 Q 비율이 1보다 작을 경우에는 이게 지금 저평가되어 있다, 과소평가되어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거는 이제 또 어떻게 해석할 수 있냐, 뭐 경쟁이 극심해서 그렇다, 사양사 업종에 속해서 그렇다, 아니면 이제 막 사업을 시작하고 성장 단계에 들어가서 지금 낮은 거다, 이렇게 여러 가지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평가되어 있다고 하니까 주가 상승 가능성이 높다라고도 볼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이제 토빈 Q는 1로 회귀하는 경향이 있다. 토빈의 Q 이론을 주장했다고 하는데요. 이게 토빈 Q가 1을 초과해서 2에 근접했던 1929년, 1968년에도 주가 폭락을 거쳐서 결국 1로 회귀했다. 그런 연구 결과가 있고, 그 다음에 1999년 말 미국 주요 기업들 토빈 Q는 2를 초과, 매우 고평가 50% 이상 급락을 예고할 수 있었다. 그러니까 토빈 Q 비율이 이게 1에서 1로 회귀해야 되는데 2로 가면은 다시 내려온다. 그리고 2가 됐다는 건 시총이 여기 순자산가치보다 2배 정도 더 높다라는 뜻이죠. 이제 분자에 결국엔 시총이 있기 때문에 성장을 거듭하고 있는 기업의 경우에는 Q가 이제 1보다 클 거고, 엄청나게 단기적으로 주가가 크게 하락했던 기업은 Q 값이 1보다 작을 수도 있고, 좀 더 자세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노벨 경제학자의 은밀한 향기. 토빈 Q 비율은 증시평가 유용한 잣대라고 했는데 2009년 이후 토빈 Q 비율이 2배가량 올랐다고 합니다. 미국에서 양적 완화, 뭐 자사주 매입 등의 영향이라고 하는데 2배가량 올랐다고 한다면, 이거는 2016년 기사인데 2배가량 올랐다고 하면은 좀 이제 고평가 아닌가 라고 생각할 수 있다라고 또 볼 수 있죠. 보면은 이제 제임스 토빈은 자산 선택 이론의 창시자로 노벨 경제학상을 받았습니다. 토빈 Q는 아까 봤듯이 기업의 시장 가치, 시총을 기업의 순자산 가치로, 자산 가치로 나눈 비율을 말하게 됩니다. 이 자산 가치라는 것은 뭐 공장, 기계, 재고 같은 실물 자본을 대체하는 비용이라는데요. 여기 좀 더 이제 구체적으로 나오는데, 시장 가치는 시가총액이랑 부채 총계를 합해서 계산한다고 합니다. 이거를 자산 가치로 나눠준 건데, 뭐 이 분자는 뭐 대충 알겠어요. 시총이니까. 근데 분모의 이 자산 가치로 나눠주는 거, 이 자산 가치가 실물자본 대체 비용이라고 하잖아요. 이게 정확히 어떤 의미인가 라고 했을 때, 이제 삼성전자를 예를 들었는데요. 여기서 삼성전자 시장 가치가 분자, 이거는 뭐 알겠죠. 그런데 이제 분모의 의미가 뭐냐면은 삼성전자라는 회사를 똑같이 만든다고 할 때 드는 비용입니다. 내가 이 정도 자본이면은 삼성전자를 만들 수 있다. 지금의 삼성전자를 내가 만들려면은 자본이 이 정도 있으면은 지금 이거를 똑같이 카피해서 만들 수 있다. 그래서 실물자본 대체 비용이 분모의 이름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시장 가치를 이 자산 가치로 나눠줬을 때 이게 토빈의 Q가 되고요. 이게 1보다 작으면 자산의 시장 가치가 대체 비용보다 낮다. 그래서 이럴 때는 투자를 하지 않죠. 왜냐면은 저평가되어 있기 때문에, 내가 이제 자본을 넣은 것보다, 내가 이렇게 이 회사를 설립하기 위해서 이게 딱 대체 비용이죠. 이거 비용을 들인 것보다 이 가치가 에게 이거밖에 안 된다, 이거죠. 다시 한번 내가 이제 한번 사업을 제대로 해봐야 되겠다, 똑같은 거를 만든다. 그래서 자산 가치 이 정도를 내가 딱 넣었는데 이게 이렇게 시장에서는 이 정도로밖에 반응 안 해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평가되어 있는 거죠. 기업들은 투자 의욕을 갖지 못하게 됩니다. 이거는 토빈 Q가 1보다 작게 되는 경우죠. 나는 이 정도 이제 딱 넣었는데 이거밖에 안 되고, 이제 반면에 나는 이제 투자를 이렇게 자본을 이렇게 넣을 건데 시장에서는 이렇게까지 평가를 해줍니다. 그러면 이거는 계속 이거 자본 해가지고 또 만들고 계속 불려나갈 수 있는 거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똑같이 만들면 투자 수익성이 양호하고 경영이 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아주 좋다. 시장에서 아주 좋은 평가를 받고 있다. 그래서 더 투자를 늘려야 된다라는 거고요. 토빈 Q가 1보다 아까 작을 경우에는 너무 저평가되어 있고 하니까 M&A 뭐 대상이 될 수도 있고 막 이렇게 돼 있다고 하네요. 그리고 이제 분모의 대체 비용은 실제로 대체하는 데 드는 비용을 추정한 거니까 장부 가격은 당연히 아니겠죠. 시가로 평가를 합니다. 이 실제로 지금 현재 시간에서
이거를 대체하는 데 드는 비용을 추정하는 거니까 당연히 이 장부 가격 아니겠죠. 옛날에 샀던 그 장부에 적혀있는 숫자가 아닙니다. 자, 그리고 이제 정리를 하면서 Q 비율이 1보다 높으면은 기업에게는 이게 지금 주식을 더 발행을 해가지고 상대적으로 더 높은 가격의 주식을 이제 발행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렴한 비용으로 투자해서 이윤을 늘릴 수 있고, 반대로 이제 투자자 입장에서는 좀 고평가 아닌가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토빈이라는 사람은 연방준비제도 이사회에서 활동을 했고 하버드대, 예일대에서 교수를 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토빈스의 주창자이고 1981년 노벨 경제학상 수상했다고 합니다. 여기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